단원 이름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인데요. 항등식 따로 나머지 정리 따로 쓰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내용이야. 자, 근데 설명은 중간에 일단 항등식만 먼저 하나 딱 하고 또 쉬었다가 나머지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필기할 거는 세 덩어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했던 게 이제 첫 번째 개념 끝난 거야. 자, 그러면 항등식이 뭘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지 않죠, 사실. 이거 언제 했어요? 항등식이라는 거? 중1 때 했다? 기억나니? 방정식이라는 단어 처음 공부할 때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같이 섞여 있어서 근데 그때는 뭐 책 교과서도 그렇고 뭐 개념서도 그렇고 항등식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만 서술하고 넘어갔는데 사실 그때 했던 내용이 또 나와. 그거 안 배웠다고 생각하고 그냥 까먹어도 상관없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항등식 자체를 다루는 거가 중학교 과정에서 비중 있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막 니네들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거의 뭐 안 배운 것처럼 잊으시는데 자 이제는 좀 알아야 돼. 알겠죠? 왜냐? 항등식이라는 개념은 쭉 나와야지 뒤에 가면 저 뒤에가 막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나와.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일단 항상 시작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까 항등식이 방정식 단원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두 녀석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생각. 방정식이 뭐였더라? 야, 방정식 니네 풀면 항상 뭐 찾았어요? 미지수 x 찾았죠? 그럼 쾌를 찾는다고 표현했죠?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정 x 값에서만 자, 이 특정 x값이라는 게 니네가 아까 찾았던 해야 해. 그럼 해의 특징은 뭐야? 방정식에서 해를 대입하면 무조건 는 0이 돼버리지. 맞지? 그래서 특정 x값 해에서만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게 수학적인 정의야. 자, 그러면 방정식의 주된 목적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뭐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인수분해에서 해쳤던지 근해공식 써서 찾던지 막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방정식의 주된 목적은 해 찾는 거야. 자, 그럼 봐라.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2차 방정식 하겠다는 건 아니고 2차 방정식은 뒤에 나와요. 이거 1차 방정식이죠? 해 찾으면 얼마야? x는 0이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x는 0 대입했을 때에만 는 빵이 되고 0이 아닌 다른 값에서는 는 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방정식의 주된 특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있었는데 자, 말로 한번 써줄까? x는 0일 때만 등호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럼 이제 항등식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항등식은 방정식하고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야. 방정식은 x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지? 근데 항등식은 좀 달라. 무슨 얘기냐면 자, 요 멘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x 값에 관계 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해석하면 이런 거야. x 찾는 데 포커스를 두지 않겠다는 거야. 방정식은 x 찾는 게 목적인데 항등식은 x 값에 관계없이라는 멘트가 항상 붙어있어. 그 말은 x 찾는 건 관심 없어. 자, 근데 이게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모든 x 값에 대하여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게 세 줄의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x 값에 구애를 받지 않겠다는 거야. 얘는 x 값에 구애를 받잖아. 0일 때만 등호관계가 성립하니까. 되게 제한적이죠? 근데 항등식은 그렇지 않아. x 값은 다 되는 거야. 모든 x 값이라고 했잖아. 다 되는 거야. 그럴 때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요. 자, 그럼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x 값이 아니라
니네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해야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야. x 찾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답이 정해져 있거든. 다 된대. 그럼 x는 다 돼요가 답이야. 굳이 다 x 값을 찾으면. 다 돼요가 아니잖아 얘는. 얘는 다 돼요야. 그러니까 x 찾는 건 의미가 없고 니네들이 이따가 얘기할 건데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뭔가를 찾아내는 거가 항등식의 주된 목적이야. 자, 조금 이따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항등식일까? 한번 맛보기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3x-x라고 써놨지. 는 0이라고 써줬지. 여기다가 는 0 아니고 2x라고 썼다. 그럼 생각.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봤다. 0이고 0이죠. 1 집어넣어봤다. 2이고 2죠. 100 집어넣어봤다. 300-100이니까 200이고 얘도 200이죠. 어때? 내가 몇 개만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거 아무거나 대입해도 무조건 같지. 무조건 등호관계 성립하지.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 좌변 n이식 계산은 뭐예요? 2x잖아. 얘도 2x잖아. 그럼 일단 하나 느끼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거야. 얘가 항등식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항등식은 무조건 이 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좌변하고 우변에 있는 식하고 무조건 같은 식이 되게끔 돼 있어. 간단하게 좌변과 우변 같은 건 항등식이야 라고 생각해도 처음에는 문제 없어요. 알겠죠? 얘는 항상 같다고 할 수는 없지. 언제 같아? x가 0일 때만 같았잖아. 근데 항등식 같은 경우에는 x값 신경 쓰지 마. 식 자체가 무조건 같아. 그런 게 항등식이야. 자, 알겠나? 자, 그럼 이것만 알면 안 돼. 그러면 실전적으로 푸는 거에 대한 이제 개념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적어놓고 시작하자. 내가 지금 말한 게 항상 등호관계가 성립하길 바란다 했잖아. 누가? 항등식이. 자, 그럼 항등식의 목적은 x값 해찾는 게 아니고요. 항상 등호관계 성립하는 게 목적이래. 그러기 위한, 자 이제 좀 용어가 나오는데 개수를 찾아요. 개수가 뭔지를 알잖아. 근데 잘 들어라. 항등식 문제는 개수 찾는 게 목적인데 뭐 하기 위한? 등호관계 성립하기 위한 개수 찾는 게 목적인데 그 개수를 찾는 과정. 자, 쉽게 생각해. 개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개수를 모르니까 찾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럼 모르는 개수를 찾는 거를 정확하게 일단 뭐라 그러냐면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자, 그냥 한자어야.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라는 뜻이야. 미정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야. 되겠죠?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자, 3번. 어떤 식이 있다? 이거 언제 많이 봤어요? 1차 방정식 스타일 문제에서 많이 봤죠. 그럼 1차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얘가 x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해보자. 내가 항등식 여기다가 써줬지. 자, 실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면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x값에 관계없이 등호관계 성립해. 또는 모든 x값에 대해서 등호관계야.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등호관계. 그거를 줄인 게 이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불러. 그럼 그러고 싶은데 그때의 a랑 b를 찾아보라는 거야. 자, 오늘 하는 거는 사실 계산보다는 좀 이제 개념이에요. 알겠죠? 물론 계산도 해야 되는데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제 첫 단원보다는 첫 단원은 완전 다 계산이잖아. 그치? 얘는 계산의 비중보다는 조금 이제 개념의 비중이 약간 올라가. 잘 이해해야 돼.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 야, 항등식이 뭐라 그랬어? x값 신경 쓰지 않겠다 했지. 무조건 등호관계니까. 그쵸? 그럼 내가 아까 x를 굳이 찾으면 답이 뭐라고 했어? 다 돼요가 답이라 그랬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 x값이나 대입해도 된다는 거야. 특정 x값에 얘처럼 구애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x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그게 항등식이라고.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러면 x에다가 0 대입해봐. b 뭐 나와? 0 나오지. 하나 찾았네. 개념이야. x에다가 1을 대입해봐.
b가 0인 걸 찾았으니까 없어도 되겠다. 그럼 x에다가 l 집어넣으면 a는 빵만 남지. 그래서 a는 0이다. 이게 항등식 개념으로 푸는 거야. 아무거나 넣어도 돼. 이게 항등식이야. 알겠죠? 근데 사실 이 방식은 되게 유치한 거예요. 처음에 개념할 때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다 그것도. 그러면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가 있을까?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 써줬어요. 항등식은 기본적인 형태가 좌변에 있는 식하고 우변에 있는 식이 같아야 된대. 그럼 생각 잘 들어라. 내가 써줄게.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 야, 한 번 더 쓸게.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얘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 1차식처럼 생겼죠. 얘는 빵이니까 그냥 숫자야. 그럼 차수가 없어. 그럼 얘가 전체가 0이 돼야 돼. 그럼 생각? 얘는 1차식 스타일이라고 했잖아. 얘는 굳이 따지면 0차식이야. 0차식이면 1차항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는 1차항 모양이야. 1차식 모양이야. 그럼 1차식이 0차식하고 같아지려면 얘는 x가 없잖아. 그럼 얘가 얘랑 같아지려면 x가 당연히 사라져야 되겠지. 그러면 유치하게 쓰면은 x 사라져야 돼. 그럼 a에다 뭐 집어넣어야 사라져? 0 집어넣어야 사라지잖아. 이해됐냐? 그럼 a가 0이니까 지워. 그럼 뭐밖에 안 남아요? b는 0만 남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연스럽게 b는 0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 아이디어야. 자, 알겠어요? 생각의 다양성 항상 강조하는 거.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아이디어를 풀어도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좌변에 ax 플러스 b라고 적혀 있었고 우변에 a.x 더하기 b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고등수학 하니까 여러분 수학 영어 좀 공부하자. 뭐 지금 이 단어를 쓰는 건 약간 부적절하기는 한데 이렇게 위에다가 점 찍는 거를 프라임이라고 해요. 나중에 미분 공부하시면 굉장히 많이 쓸 기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라임이라고 읽을게. 중학교 때야 점이라고 읽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프라임, 프라임. 그냥 하나 알아두자. 프라임. 자, 그래서 이제는 프라임이라고 읽겠다고. 자, 그럼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하고 같다고 돼 있어. 이게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잘 봐. 이거 유치한 거라 그랬지. 그래서 안 하려고. 얘만 하면 얘기해보자. 아이디어 2번. 물론 이거 해도 됩니다. 알았죠? 약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아이디어 2번이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면서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야, 그럼 얘는 1차식 스타일이고 얘도 1차식 스타일이지. 두 식이 같은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얘가 2x 플러스 1이면 얘도 2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같은 식이니까. 알겠어요? 그럼 뭐가 같아야 되겠냐? x 앞에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같아야겠지. 그래야 같은 식이잖아. 따라서 자연스럽게 a랑 a'이랑 같고 b랑 b'이랑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게 2번 아이디어의 기본 풀이야. 자, 근데 이걸 좀 변형해 보려고 해. 자, 그냥 아이디어 3번이라고 하자. 같은 내용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거 우리 풀어봤더니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랬죠. 그럼 생각? 내가 x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 그랬어. 구하는 거가. 근데 생각. 기준이 되는 문자는 사실 뭐냐면 x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 거잖아. 그럼 신경을 쓰기는 사실은 써야 돼. 약간은. 무슨 얘기냐? 얘 같은 경우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는데 답을 계산해봤더니 뭐가 나왔죠? x 앞에 개수가 0이고 상수항도 0이 나왔지. 뭐라고요? x 앞에 개수가 0이 나왔고 상수항이 0이 나왔지. 이 식의 표현이 사실 니네 중학교 1학년 문제집에 있었어. 물론 대부분 애들이 모르더라고. x 앞에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이야. 이 모양을 여기서도 쓸 수 있어. 근데 이 아이디어가 이제 중요하다. 잘 들어. 좌변으로 식을 정리하는 거야. 자, 넘길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량끼리 정리까지 했을 때 a-a'(x가) 되고 b-b'은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누구 기준으로 항등식이야? x 문자 기준으로 항등식이야. 그러면
얘를 마치 이쪽 식에서의 A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식에서의 B라고 생각을 하면 해봐. 아까 답이 뭐였어? A는 0, B는 0이었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생각하면 끝이야. 저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 3번이랑 2번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해됐나? 따라서 결론 A-A' 자, 써줄게. 얘가 0이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따라서 A는 A'이랑 같고 B는 B'이랑 같다고 정리를 할 수 있어. 답은 똑같이 나와. 자, 이해됐어요? 실전에서 제일 많이 쓰는 접근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황등식 뒤에도 계속 나온다고 내가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고요. 잘 봐라. 연습해보자. 오늘이 연장 수업 첫날이냐? 첫날이지. 3일 한 거 같지? 열심히 하자. 아, 그리고 니네들은 얘기 안 한 거 같은데 학기 중에도 보충한다? 얘기 안 했지? 매주 토요일에 보충한다. 얘기 안 했죠? 얘네는 알고 있어. 토요일날 우리 몇 시인지 알아? 원래 수업이 이거 다 할 거야. 매주 토요일 진도 보고 시험 대비 때는 늘 이렇게 할 거야. 시험 대비 할 때. 화목토반의 장점이에요. 토요일날 무한 보강이 가능하다는 거. 기분 나쁘면 그 월수금으로 빨리 도망가. 알았지? 월수금으로 도망가. 월수금은 보충 못해 이렇게. 학교에 가니까. 화목토에 있는 걸 행복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자, 오늘 목요일이냐? 목요일이지? 해야지 오늘. 왜? 힘들어? 보자 일단. 오늘 하는 거 보고. 오늘 하는 거 보고. 고민 중이야 사실은 얼만큼 할까. 일단 오늘 10시까지 할 거야. 맞죠? 자, 하겠습니다. 자, 잘 타고 가니? 얘 들어오나? 가는데 얼마나 걸려? 뺑뺑 돌아보네. 나 집에 가면 15분이면 가는데 버스 타면 10분도 안 걸립니다. 자, 하겠습니다.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자, 그때 a값, b값을 찾아봐 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실전에 쓰는 거야. 잘 들어. 좌변으로 몰아버렸지. 근데 내가 식을 어떻게 정리했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가지고 정리한 게 x 문자를 갖고 있는 합끼리 묶었지. 개수를. 얘는 뭐야? x 문자가 없는 애들이지. 걔네들끼리 따로 묶었지. 이렇게 한 이유가 아까 뭐였어요?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가 항등식일 때가 개수가 0이고 상수항이 0이라는 걸 써먹기 위함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구조를 다른 항등식 문제 풀 때도 적용할 수가 있어. 식을 보세요. x 문자가 있는 애랑 없는 애랑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개한 다음에 x 문자가 있는 애 없는 애끼리 정리 한 번을 하는 게 1차 과정이야. 모든 대부분의 항등식의 문제가 그래요. 자, 그럼 정리하면 자, a에 b에 자,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가 되지. x가 있는 애끼리 묶었어.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가 a-b가 이거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얘랑 똑같은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x 앞에 개수가 마치 a 같은 거고 상수항이 b 같은 건데 둘 다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a 플러스 얘가 0이고 얘가 0인 a, b를 찾으면 끝인 거야. 근데 해봤더니 뭐가 튀어나오냐면 이거 이렇게 되죠. 얘는 a는 b잖아. 이거 뭐야? 연립방정식 나온다고. 자, 연립해서 풀면은 a, b가 같으니까 1이지 뭐. 계산할 것도 없죠. 그래서 a랑 b랑 몽땅 다 1이에요. 이렇게 풀면 끝이라고. 자, 아이디어 느꼈죠? 좌변으로 몰아버려. x가 있는 애랑 없는 애랑 정리해. 그 다음에 뭐가 다 0이야? 개수도 0이고 상수항도 0이야. 그게 항등식이야. 자, 이해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는 방식을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보자. 하나가 아니구나. 자, 이번에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틀을 좀 깨자.
지금 계속 x에 대한 항등식이지. 꼭 문자 하나에만 결부 지을 필요는 없어. 얘는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x가 있는 항 묶고 없는 항 묶었지. 그럼 문자가 하나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하면 돼? x가 있는 항, y가 있는 항 둘 다 없는 애 따로 묶으면 끝이야. 그냥 하나 더 확장된 거야. 똑같아. 자, 그러면 정리하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바로 정리하면 x 먼저 할까요? a 플러스 b 넘기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b 넘기면 플러스 1이지. 자, x, y가 없는 항이 있나? 얘는 없지. 다 없죠? 그러면 끝이야. 그냥 없어. x, y 없는 항 없어. 그냥 끝이야. 그럼 그랬을 때 마찬가지야.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면 된다. 됐나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5가 되고,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지금 연립방정식도 풀면 돼. 자, 계산하면 a가 3이고 b가 2가 나와요. 연립방정식 할 줄 아니까 안 한다. 자, 알겠죠? 같은 문제들이야 결과적으로는. 자, 됐죠? 다음 거 합시다. 그러면 아까 항등식의 주된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정해지지 않은 계수, 미정계수라고 그랬지. 그거를 찾기 위한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찾는 도구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자, 2개밖에 없어. 선생님 때도 2개였어.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나도 고1 때 한 거야. 정말 쉬워. 자, 첫 번째 미정계수법이 미정계수를 찾는 게 목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 해가지고 미정계수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2개라고 했죠? 계수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야. 계수끼리 비교할 거야 라는 뜻이야. 자,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아까 항등식 기본 처음 얘기했던 게 아이디어가 뭐였어? 대입하는 거 빼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라고 그랬지. 맞죠?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어떤 식이 있는데 같은 차수를 갖고 있는 동류항끼리 자, 개수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 2x 플러스 1인데 ax 플러스 b라고 써있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된다 그랬지. 같은 식이 되면 된단 말이야. 그럼 a는 뭐가 돼야 돼? 2. b는 상수항 1이 돼야 된다. 이게 계수비교법이야. 아까 이미 우리 이 방식대로 풀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한번 한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한 건 당연히 안 나오죠. 자, 뭐라? 자, 2분이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랍니다. 자, a랑 b 찾아보세요 라고 하시죠. 자, 그럼 똑같아요. 원래는 많이 쓰는 건 좌변으로 몰아버린다 했잖아. 근데 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라는 걸 한번 써먹어보자고. 그게 이거네. 그러면 얘만 식을 좀 x 문자 갖고 있는 애랑 없는 애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5x-2가 되니까, 자, 뭐랑 비교한다? 개수들끼리 비교하는 게 개수비교법이라고. 자, 됐어요? 그러면 상수항이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2가 되죠. 자, 됐니? 그럼 a가 2니까 여기 넣어도 되겠네. 여기다 넣으면 b가 뭐가 나와? 전체가 5가 돼야 되니까 3이 돼야 되지. 그래서 b는 3입니다. 이렇게 된다. 간단하죠? 그쵸?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 야, 항등식 개념 어려운 거 없다. 알았냐? 나머지 정리부터 조금 귀찮아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요거 하나 안 써줬구나. 자, 뭐 크게 상관없는데, 자, 여러분들 필기할 때 여기 밑에다가 이것도 괜히 노트 필기하다가 막 밀려 쓰겠네. 자, 기억을 잘 되살려서 쓰세요. 알았죠? 자,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 건데 그냥 정리만 하자. 지금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써준 게 다 1차 항등만 있었잖아. 근데 이게 항등식이 꼭 1차식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얘는 2차식 구조잖아. 2차식 스타일의 구조잖아. 좌변에 a 프라임 x의 제곱
B'X 더하기 C'이라는 똑같은 2차식 스타일이 있어. 얘가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래. 똑같아.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 개수들끼리 같으면 된다고. A랑 A' 같고 B랑 B'이랑 같고 C랑 C'이랑 같으면 끝이라고. 알겠죠? 논리적 확장인 거지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정리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미정계수법 계속 합시다. 자, 개수비교법 말고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요. 야, 대입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대입이야. 숫자 넣어보겠다. 야, 항등식의 본연의 아까 아이디어 1번이 뭐였어? 아무거나 넣어도 되라 그랬지. 아무거나 넣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모르는 A, B를 찾아보겠다는 거야. 알겠죠? 항등식의 본연의 성질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 X에다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개수 찾겠다고. 자, 해보자. 위에 있는 식 똑같은 걸로 할 겁니다. 저거 갖고 하겠다고요. 개수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을 할 거야. 그럼 X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넣어. 근데 숫자 넣을 때 얘들아 아무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넣어야지 A, B를 편하게 찾을까를 좀 생각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00, 1000 이런 거 넣을 필요는 없다고요. 마이너스 1억 이런 거 넣을 필요 없다고. 그걸 넣어도 돼. 그럼 계산이 불편하잖아. 생각을 좀 아이디어를 얘기해 줄게. 해서 그런 거야. A, B 찾는 게 목적이죠? 개수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나는 0을 넣을 거야. 근데 이유가 있어. 0을 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가 날라. 그거를 소거시킨다고 하면 되게 B를 왜 날렸을까요? 그렇죠. 계산 편하려고.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계산하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편하려고 B 하나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딱 0 넣으면 사라지거든. 그래서 넣은 거야. 자, 이 아이디어가 개수비교, 자, 수치대입법 할 때 조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편하려고 하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0 넣으면 A 날라가지. 그럼 뭐만 남아요? 아, 마이너스 A구나. 미안하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만 남지. 그러니까 A는 2라고 그냥 나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생각해보자.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반대편에 있는 문자 A가 날아갈 거야. 1을 집어넣으면 날아가죠? 그래서 이번엔 X에다가 1을 넣어보겠다는 거야. 자, 이렇게 넣으면은 A가 날아가. 자, 그럼 A 찾았으니까 대입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어차피 날아가니까 상관없구나.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다 되니까 B는 5-2니까 3 나오죠. 그래서 B가 3이에요. 그냥 계산이 된다. 자, 이게 수치 대입법이에요. 그래서 대입할 때 아무거나 막 넣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특정 문자를 없애버릴 수 있는 숫자 넣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알겠죠? 뉘앙스만 느끼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자, 항등식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했는데 여러분 앞 단원이 다항식의 나눗셈이었지? 물론 다항식 계산이었는데 주된 내용은 곱셈공식도 있지만 나눗셈도 있었잖아. 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지금 배우고 있는 항등식의 뭔가 관계가 있대. 자, 이걸 좀 느껴야 돼요. 이제 경이나 똑바로 앉으세요. 그러면 또 졸려. 그렇지? 자, 그럼 생각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잘 들어봐봐라.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있어. 미안이야. 다항식. 잘 보세요. 요거를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 그랬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나올 때 그때 a, b를 찾아버려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했잖아. 그럼 주저없이 뭐 할까? 직접 나누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얘는 조립제법은 안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나눠. 자, 그럼 나누기를 할 수 아니까 좀 생각을 하자. 계산하면은 얘가 자, 얘를 자, 이거 한번 쓰고 하자 일단. 자, 한번 쓸게요, 다시. 그냥 할까 같이? 한번 해보자. 오랜만이고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잘 봐라. 자, 나눠볼게요. 선생님! 문자가 있는데 나누기 못하지 않나요? 근데 해보면 할 수 있어. 볼래? x 곱하면 되지. 이거죠?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한번 빼봐. 그럼 x제곱? 자, 이거 빼기 할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a-1x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1을 곱해가지고 또 써주면은 자, 이렇게 되지.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자, x제곱 날라가고 이거 플러스 1로 바뀌니까 이거랑 약분되죠. 그래가지고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되지. 할 수 있어. 계산돼. 근데 나머지를 줬잖아. 2x 플러스 3이래. 그럼 얘가 2x 플러스 3인 거야. 그럼 a는 얼마? 3. b는 얼마? 2가 되지. 그래서 일단 a는 3이고 b는 2예요를 찾을 수가 있어. 네? 거꾸로 얘기했냐? b가 4구나 그러면? 이거죠? 맞죠? 자, 미안.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요것 단원하고 다음 시간까지 만약 공부를 다 하시면 직접 나누기에서 문제 푸는 건 거의 안 해요. 좀 과장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면은 아마추어야. 근데 애들이 되게 어려운 문제 풀면은 특히나 이제 항대식도 그렇고 나머지 정리 문제 풀 때 직접 나누기를 해서라도 답을 내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답을 내기 위한 노력은 가상한데 정말 이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조금씩 느껴야 돼. 알겠죠? 이거는 허접한 풀이야. 나중에는 알았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느껴보자고. 제목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거를 왜 써줬을까? 자, 지금까지는 어려운 거 없다. 그쵸? 되게 어려운 건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해봐라. 어려운 거는 나머지 정리할 때 나와. 그거 할 때는 정말 집중력 있게 잘해야 돼. 그렇지? 자, 그럼 봐봐. 지금 했더니 A랑 B를 찾았지.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 식을. 자, A, B 찾았으니까 원식도 알아. 이 식을 이걸로 나눴더니 목하고 나머지를 어쨌든 다 지금 알아냈잖아. 그럼 저거를 한번 써보자. 자, 저거 밑에다 쭉 쓰시면 돼요, 여러분. 자, 쓸게. 뭐 어떻게 되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거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1이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나왔다고 써있었지? 자, 이렇게 쓰는 게 우리 첫 단원 내용이었잖아.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로 다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분석하자.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했어요. 항등식은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했었지? 좌변하고 우변이 같으면 항등식이야 라고 말했어. 그럼 생각. 이거 곱해서 더하면 얘가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와야 되지. 왜? 이걸 직접 이걸로 나눠봤대. 같은 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느꼈네. 좌변에 있는 식을 정확하게 물론 구해서 알지만 모른다고 쳐도 얘랑 얘 곱해서 얘 더하면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까 얘는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야. 그럼 뭐라고 불러도 돼? 항등식이야. 자, 결론 나왔죠? 다항식의 나눗셈의 표현은 항등식과 같은 뜻이야. 결론. 자,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놔. 자, 결론 뭐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등식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요 내용을 베이스로 나머지 정리를 이제 할 거야. 조금 이따. 자, 됐지? 그럼 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번호가 뿅뿅뿅. 자, 이건 넘어가자 그냥. 자, 그럼 딴 거 갖고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책에 있는 문제거든요. 보실까요? 책에 있는 거니까 좀 헷갈리네. 얘를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 요걸로 했더니 나누어 떨어진대. PQ를 찾아버려. 자, 식 한번 써보자. 내가 나누는 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누는 식이 이거고 자, 곱하기 몫으로 쓸 수 있는데 아직 몰라요. 안 써있잖아. 나누어 떨어지니까 자, 뒤에 뭐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얘가 끝이야.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렸어. 다항식의 나눗셈의 구조는 그냥 항등식이래. 찾고 싶은 건 P하고 Q래.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얘도 몰라.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써줬던 미정계수법을 다 사용해도 돼요.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다 해도 돼요. 근데 얘를 모르니까 식을 다 못 세워. 그래서 요거를 좀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봐. 니네 중학교 3학년 인수분해 단원에 이런 문제 있었지. 이거 인수분해 할 줄 알아. 근데 모른다고 치고 얘가 x-2를 인수로 가져. 식 어떻게 풀었어 이거? 옆에다가 x-2 쓰고 나서 괄호 하나를 샥 채운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지. 기억나요?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랑 곱했을 땐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물론 얘도 항등식이야. 중3 때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일단 1차식이 와야 되니까 자 써줄게. ax 플러스 b라고 1차식의 모양을 썼었단 말이야. 근데 미지수를 굳이 두 개 쓸 필요가 없었던 게 여러분 얘랑 얘랑 곱해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x제곱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개수가 굳이 1이니까 안 써도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b랑 곱해서 상수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얼마야? 그냥 마이너스 1이 돼야 하는 거란 말이야. 니네 중3 때 이수분해 이렇게 풀었단 말이야. 최상위 있었어요? 니네들 했어요? 그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야 나중에 하겠지만 이 식을 인수분해한 게 얘 곱하기 얘야. 왜? 괄호 2개짜리의 모양으로 바꿨잖아. 이런 걸 인수분해라고 부르지. 나중에 할 거야. 아직은 그냥 크게 하지 말자. 어쨌든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뭔가를 쓸 건데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이거네. 2차식에다가 뭐 곱해야지 3차식 때? 1차식이지. 근데 1차식이야. 그럼 얘처럼 ax 플러스 b라고 써. 근데 똑같은 과정이 펼쳐진다고. 잘 봐. a 쓸 필요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얘랑 얘랑 곱하면 x 세제곱 되지. 괴수가 1이지. 그럼 a 굳이 안 써도 되죠. 1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굳이 따지면 q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근데 아까랑 좀 달라. 아까는 숫자가 명확하게 떨어지니까 그냥 문자를 다 지웠어. 근데 얘는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만 놓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 할래, 개수비교법 할래를 본인이 정해서 그냥 푸는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알겠죠? 중학교 때 인수분해 업그레이드지 그러니까 고등이니까 당연하지 같아요. 이해됐냐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전개해서 풀지 대입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데 나는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 전개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이거 전개한 걸 좀 써드릴게요. 전개하면 이렇게 돼. 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돼. 그냥 계산했어 내가. 그 다음에 이식하고 이식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된다? 개수 비교해도 된다. 자, 그럼 써보자. b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죠. 얘가 1차의 개수니까 p가 돼야 되죠. 얘가 상수항인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이게 개수비교법이야. 알겠죠? 수치대입법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개수비교를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b가 뭐가 나와요? 자, 마이너스
4가 나오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다가 대입해야겠다. 뒤에다가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Q가 뭐가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럼 얘가 1이니까 P가 B가 그리고 마이너스 4지. 그러니까 더하니까 P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지.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한 게 개수비교법을 이용해서 한번 접근한 겁니다. 자, 거기보다 조금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건 다항식의 나눗셈의 표현은 무조건 뭐야?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다 해도 돼. 가 여기에서의 결론이야. 자, 이해됐어요? 내가 지금 떠들고 있던 게 최종 결론은 얘 때문에 한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발전 문제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자, 조금 복잡한데 천천히 해볼게. 발전 문제 맞을 겁니다. 발전 문제가 하나가 안 될걸? 그치? 자, 아이고 50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전개한 식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대요.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던 짜증나는 식이야. 자, 전개한 게 이거래. 그때 자, 물어본 게 이겁니다. 개수들을 구하고 싶은데 홀수 번호만 구하고 싶대요. 이 앞에 99도 있는 거나 안 썼어. 근데 이거 계산될 거네. 자, 일단 생각해보자. 왜 이거 다음에 이거를 깼어? 이거는 뭐 나누기 구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전개하면 얘가 된다고 했으니까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은 같은 식이죠? 항등식이야. 수치 대입 개수 비교 막 해도 돼.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수치 대입이 좋아요? 개수 비교가 좋아요는 없어요. 어떤 문제는 수치 대입이 편하고 어떤 문제는 개수 비교가 편한 경우가 따로따로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경험을 많이 해야 돼. 뭐가 더 좋다는 없어. 그럼 얘만 하고 얘만 두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를 만약에 개수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개해야 되지. 할 수 있어? 하다가 하러 가요. 그래서 개수 비교는 좀 아니야. 수치 대입을 한번 해보겠다. 느껴졌지? 이런 거 보고 판단해야 돼. 얘는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하는데 내가 아까 아이디어 개수 비교 수치 대입한 거 아이디어 뭐였어?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게 나오는지를 좀 판단하고자 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간단한 거 하나 해볼래? 이거는 할 수 있냐? 전부 다 개수들 전부 다 상수합까지 더한 거 물어봤어. 그럼 이건 x에다가 뭐 대입하면 바로 나와요? x에다가 1을 넣어봐봐. 그럼 a1, a2, a3 아이고 곱하기네. 미안하다. 미안해. 1 집어넣으면 a3 땡땡땡 a 100까지 한만 남지. 그래서 이거 구하려면 x에다가 1 집어넣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다가 1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1 넣으면 빵이죠? 맞냐? 1 맞죠? 그럼 빵이네. 자,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잘 들어봐봐. 얘는 0부터 100까지 다시 말하면 홀수 번호, 짝수 번호 합 다 찾은 거잖아. 내가 알고 싶은 건 홀수 번호만 알고 싶은 거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짝수 번호는 그런 관심이 없는 거지. 짝수 번호는 지워버려야 돼. 그럼 어떤 거를 대입해야지 짝수 번호를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대입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봐봐. x에다가 1 넣어봤지. 그게 이거였다? 그럼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래?
근데 이런 거 풀 때 대입해보면서 경험을 많이 해야 돼. 한 문제를 풀더라도. 나는 답을 아니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지. 오늘 숙제하실 때 이거 밑에 유제가 있을걸요? 했을 때 고민 많이 해보세요. 알았죠? 뭐 대입해야 나올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라. 그건 느껴야 돼 이거. 자, 그럼 마이너스를 넣었다? 자, 그럼 이거 먼저 해보자. 여기다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돼요? 홀수번 넣을 때 마이너스가 돼버릴 거고 짝수번 넣을 때 마이너스가 사라지겠지. 그럼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번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겠네. 땡땡땡. 얘는 짝수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이게 우변이지. 마이너스를 대입했잖아.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1 플러스 2 플러스 1이죠? 맞냐? 그러면 4에 50제곱이 되지. 자, 계산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를 얻음으로써 저거를 계산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건 뭐만 알고 싶다고 그랬죠? 홀수 번호의 한만 알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얘를 알아. 그럼 두 식을 적당히 한번 조절해봐. 어떻게 하면은 홀수 번호만 계산돼? 두 개를? 홀수 번호죠? 그럼 빼면 되죠. 어떻게? 위에 있는 식 1번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식 2번이라고 했어.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되지. 왜? 자, 맘살하자. 얘랑 얘 빼면 날라가. 얘랑 얘 빼면 2A1 되잖아. 2번끼리 빼면 날라가. 자, 여기 A 3번이 있겠죠? 3번에서 마이너스 A 3번이니까 2A 3번이죠. 홀수 번호만 산다는 거 느껴지지? 그러면 동일한 규칙성에 의해서 제일 뒤에 있는 짝수 번호 날라가고 제일 바로 앞에 있는 홀수 번호 A에 99번은 두 개가 살아남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이거 답이 0이었죠? 그러면 뺀 게 얘 빼기 얘니까 마이너스 4배의 50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2로 묶이지? 2로 묶으면 뭐만 남아? 얘가 있잖아. 13579, 13579 살아남잖아. 따라서 얘의 답은 이거를 2로 나누면 답이야. 자, 이해됐니? 뭐 이렇게 써도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얘를 4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2를 약분해도 되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 자,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응용 문제 있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 내신이야 그냥 얘들아. 그래서 이거는 별표도 쳐놔 나중에 필기할 때. 니네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 때 이 문제가 그냥 나온다고 봐도 돼. 조금 과장하면 무조건 나와요. 알겠죠?